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아직 저기 1탄이 업로드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스미더스의 이제 정분실, 정분 기어, 정분 기어가 뭐냐고 하시는데요. 이제 영국의 유명한 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 탑기어, 그 탑기어의 이제 를 패러디해서 만든 겁니다. 정분 기어, 정분 기어고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께서 야 이거 너 뭐 혹시 남이 운전하고 네가 옆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닙니다. 운전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운전 잘합니다. 잘해서 그렇고요. 지금 드릴 말씀은요, 이제 그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체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ADD 쪽에 분과 이제 그 세미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공개 세미나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한국의 ADD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안보 분야의 핵심 부서들은 이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연구를 중단한 적도 없고 뭐 이제 꾸준히 연구를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체 연료면 고체 연료,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로켓, 전차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 K9 진짜 K9 자주포도 그 성과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개입을 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뭘 사와야 되니까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는 정치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뭐 몇백억 몇천억 해먹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 개발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뇌물 뜯어먹는 이런 일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로비스트들이 중간에 끼어서 뭐 물론 이제 아직도 해먹는 사람은 있죠. 왜냐하면 뭐 아이언돔이나 또는 뭐 이제 이스라엘제 뭐 대포병 레이더라든지 영국제 대포병 레이더 이런 거 구입할 때 뭔가 구입할 때는 커미션이라는 게 들어가긴 합니다. 소개료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몇 푼 되지 않고요. 대규모 단위의 방산사업, 도입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독보적인 무기 체계들을 저희가 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처럼 무슨 저기 뭐 F-16, 그 다음에 뭐 F-20, 또 뭐 라팔 뭐 이런 애들끼리 서로 경쟁한다 이러면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것 좀 더 팔려고 막 싸게 내놓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해외에서 무기를 많이 도입한 게 F-35A, 그 F-35 라이트닝이거든요. 이거는 F-35밖에 없습니다. 스텔스기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경쟁이라는 게 사실 없었죠.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냥 도입해 왔습니다. 뭐 잘 도입하셨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약간은 멍청한 척, 또는 겉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척, 약간 모순된 척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사업이 그렇고, 이제 탄도미사일 사업이 그렇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상 1000km 밖에 이렇게 뭐 뭔가를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쏴가지고 1000km 밖에 있는 적을 타격해야 되는 그런 일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기 대륙의 끝에 있다 보니까 그런 1000km 이상 되는 적국이라는 거는 러시아, 일본, 중국,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걔들하고 전쟁할 일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도 그냥 외교로 풀어야 되는 게 그 강대국들하고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독도 때문에 뭐 미사일 쏠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거기에 실릴 탄두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핵폭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내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지하 안에서 폭발하는 건데, 그 벙커버스터에
한국위급의 위력을 내게 하려면 기화폭탄이라고 하는 이제 기화탄두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뭐 폭발하는 것들도 있고 뭐 RDX니 또는 뭐니 이래가지고 다양한 어떤 탄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신경가 VX 가스라고 하는 이제 신경가스를 포함하는 다수의 화학탄, 화학무기도 사실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급의 그 보복 병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만 사실 한국이 누구 못지않게 화학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단 군부대에 화학대가 있다는 거는 화학대가 있다는 거는요, 화학 전문 부대가 있다는 거는 자국도 화학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순진한 생각하지 마요. 야, 한국이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충분하게 개발할 만큼 개발해 놨고요. 그 다음에 MTCR이나 뭐 이런 규정 같은 것도 어떤 게 있냐면 국내에서 개발하는 무기체계, 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수출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사정거리 뭐 5,000km 이상이라든지 1,000km 이상인가, 1,000km 이상인지 5,000km 이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수출을 할 때는 그 MTCR에 이제 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규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북한은 MTCR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TCR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데 회원국으로서는 규제를 안 받는 대신에 이제 UN 제재를 받죠. 대량 살상 무기 수출하네 만약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시리아나 이런 데 북한이 무기 팔아먹다가 뭐 수색 당하고 압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하여튼 뭐 로켓은 그렇습니다. 로켓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무기체계인데요. 잠수함 무기체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는 진짜 초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용 잠수정부터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209급이라고 하는 이제 잠수함을 운영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소위 최무선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212급, 214급이죠. 214급으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이제 3,000톤급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상 되는 대형 잠수함. 그렇게 되면 보통 핵추진 잠수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프랑스하고 협의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현무3는 이제 순항 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 같은. 근데 토마호크보다 사거리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항 미사일 탑재하는 이제 공격 잠수함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까지는 탑재 안 할 겁니다. 왜냐면 탄도미사일은 핵탄두가 없으면 사실은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격이면 순항미사일로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순항미사일 탑재 공격형 잠수함, 정숙성이 높은 이런 핵잠수함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한 10년 안에 실전 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항공모함입니다. 그 항공모함 시스템인데 제가 원자력 항공모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이 개발 중인 항공모함 시스템, 항공모함 체계는 사실 그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 두 군데서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모델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군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해군은 지금 35,000톤급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000톤급이면 독도함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잠수함 저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게 6만 톤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잠수함이라도 항공모함.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그 적어도
F-20 전투기를 한 20대 이상 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헬기도 운용 소요에 따라서 헬기도 한 10대 이상, 시험에 헬기를 10대에서 20대, 30대까지 운용할 수 있는 함이라야 제대로 된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함들이 보통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나 많이 강습 상륙함이지 그냥 항공모함이에요. 작은 경항공모함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저게 아니면 이제 그 프랑스의 뭐 포슈급이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은 3만 톤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변국들 좀 의식해가지고 실제로 운용하려고 하는 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에 해당되는 6만 톤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10만 톤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만 톤급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한 6만 톤급도 상당히 많은 이제 탑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 항해도 가능하고 우수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방위산업 뭐 무슨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대조선에서 현대중공업인가 현대조선인가 거기서 내놓은 모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던 겁니다. 지금 영국하고 이게 기술 제휴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실제 항공모함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영국에서 개발한 퀸 엘리자베스급의 설계도를 들여와서 그걸 현대에서 만들려는 거 아니냐, 현대든 대우든 간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추진하는 거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인 이제 그 경항모의 설계도를 들여와서 만드는 거고, 현대에서 하려는 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들여와서 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장기간 항해가 가능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면 이제 핵추진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핵추진 항공모함이어야 하느냐를 말씀드리면 그 앞으로 30년, 40년을 거의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년만 지나도 무기 체계가 기본적으로 화포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레일건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렇게 고출력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이런 무기 체계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군함에서 소모하는 그 전기를 다 감당하려면 아무리 고출력의 디젤 발전기가 있어도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전기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전력 저장 시설 잘못했다가 배에서 불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핵추진 항공모함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 이렇게 지금 더블 체제로 가려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 지역 내에서 자기들 대신에 이제 그 전력을 운영해줄 이런 어떤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방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를 담당하는 제7함대 여기 지금 항공모함이 2척인가 3척인가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척을 빼보셨거든요. 한 척만 빼도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봅니다. 미국은 일단 그 5,000명의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군함 유지비까지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누구 힘으로 그걸 커버하냐? 한국이죠. 한국하고 일본에 항공모함 보유를 오케이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본 애들은 간대기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큰 항공모함을 못 만드는데 한국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F-20 C가 해군형 또는 이제 F-20B 수직 이착륙 모델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KF-21의 그 수직 이착륙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활용 가능성은.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이제 무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좀 키우고 있다. 덩치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이게 한국의 전략 무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뭐 각종 포 개량 사업, 그 다음에 전차, 그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오래 걸렸고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이득을 오롯이 우리가 뽑아먹기 위해서는 이제 엔진도 우리 엔진, 그 다음에 변속기도 우리 변속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포기했고 독일제 변속기를 넣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엔진 개발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변속기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 변속기. 그래가지고 이 변속기 개발을 독자적으로 해보려다가 망했어요, 그냥 두산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독일제를 사 넣었죠. 그리고 국산 자체 생산한 변속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개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순항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장갑차라든지 이런 시스템 체계까지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대부분 이게 이제 삼성 테크민에서 이걸 하다가 이걸 하나에 팔았죠. 그리고 하나가 그 방위 산업 전체를 다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로켓 발사체,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왜냐면 그 세트레가이라고 위성 제작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도 이제 하나가 구입을 했거든요. 회사를 샀습니다, 지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세트레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지금 후계자인 김동관 회장이 이 항공우주 사업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의욕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발사체, 그 다음에 위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각종 통제 시스템이나 레이더 이런 쪽까지 이제 다 한화가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죠. 그래서 토탈, 근데 한화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면 한화 쪽 주식을 구입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화의 김동관 회장이 앞으로 통신사업 쪽으로, 위성 통신사업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또 의욕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이버 트럭 이런 데도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위성통신하고 연결돼서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자동차 분야까지도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한화에서 장갑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용 자동차 쪽으로 진출하고, 얘들이 이제 승용차 쪽은 아니겠지만 뭐 잘하면 이제 기아차를 한화가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내다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정치권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민주당이 너무 나라를 해먹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좀 길고 안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무리 정치인들이 꼰대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 생활비 벌어보겠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의 그 기술 인력이나 전문가들, 관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닦아 마시고 계속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정부에는 채찍질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참 스미더스의 정분실 유튜브 채널 스미더스의 정분분석실, 뭐 지난달에 신규 구독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3,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800명, 이제 3,000명 될랑 말랑 하거든요. 이제 1개 연대가 될까 말까 합니다. 이제 센츄리온 연대장이죠. 백부장인가? 하여튼 1개 연대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사단병력이 되고 분단병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디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그럽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구독.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